네, 어벤져 전략회의 5월 7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국가들이 이렇게 망하는 코스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이 독재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것도 선거에서 뽑힌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 하는 조치가 뭐냐 하면 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합니다. 보통 헝가리 지금 오르반 정권이 뭐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헝가리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또 남미 칠레도 보면 그렇고요. 대부분 이 독재 국가들이 공통된 특성이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쓴 그 책에서도 보면 결국 이 독재 정권이 등장하는 코스가 그런 방식으로 즉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서서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공판을 당초 15일에서 6월 18일로 전격 연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까지 나서서 내가 조봉암, 김대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사법부도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재명의 시대에 맞춰서 사법부가 알아서 지금 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게 세상의 중심이 이재명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불리한 거, 이재명이 한 것들은 모두 다 없애는 이런 방식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나라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위중한 시기에 참 국민의힘에 하는 소식 꼬라지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집권을 했을까라는 참 분노감까지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김문수, 한덕수 만나서 뭐 단일화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글쎄 저는 별로 그렇게 전망을 밝게 보지 않습니다. 설사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망가진 정당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세계는 벌써 지금 트럼프는 조금 있다가 한 하루 이틀 뒤에 어마어마한 이 사안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공개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제3의 전쟁을 또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점점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이 모양새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독재를 사실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헛수고는 아니었는데 또 이런 또 시련이 대한민국에 다가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만한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사뮤엘 헌팅턴이라고 그 문명의 충돌 그 글로 굉장히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두 번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공고화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 되는 거 말이죠. 또 여당이 야당 되고. 그러니까 평화적인 그게 정권 한 교체가 텀 지나고 두 번. 근데 우리는 네 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번이 됐는데 그 사뮤엘 헌팅턴이 그 논문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이나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권위주의 독재 정권으로 복귀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박 대변인은 이제 그 법조인이시니까 지금의 이 사법부가 참 이 정권도 아니죠. 곧 정권이 될 세력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참담하다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변협의 부협회장을 할 때 세계 변호사 대회, 세계 법률가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어요. 부협회장이 아니라 감사를 할 때였네요. 그때 이제 세계 법률가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드신 원로 법조인들 중에서 굉장히 감격해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독재 정부 시절에 사법부가 독재 정부의 시녀의 노릇을 하던 시절 당시 세계 법률가 대회를 하면 개와 사우스 코리아의 법조인은
출입 금지 하,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개와 사우스 코리아. 예, 왜냐하면 사우스 코리아의 법조인들은 음. 법조인이 아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음흠. 독재 정부에 부역하는 독재 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서 세계 법률가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를 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방향이 다른 곳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현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러한 새로운 제 독재를 시작한 것이 오늘 바로 오늘의 그 결정이었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착잡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켜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뻔히 저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더군다나 그것을 막아야 될 세력이 저렇게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고 서로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세력 갖고는 이제 막지를 못하겠구나. 결국은 이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뭉쳐야 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누가 막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 정말 그동안 민주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나마 세계의 어떤 이런 파수꾼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 트럼프 시대는요, 정말 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이득만 관계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안보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저는 중대한 지금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힘을 뭉치고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보통의 평범한 날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생각을 많이 듭니다. 참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서 단독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뭐 회동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과연 이루어질지도 지금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이 단일화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미 오늘 국민의힘은 뭐 여론조사라는 당원조사라는 걸 핑계로 해서 지금 ARS 전화를 다 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아마 전당대회를 소집해놓고 있는데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주 작심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 드러났던 윤 전 대통령과 친윤들의 음모를 홍 전 시장이 폭로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떠나신다고 그러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굴복 요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